안녕하십니까.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 시현아입니다. 네, 오늘은 제 지인께서 이 뉴스를 하나 저한테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는 이 뉴스거든요. 이제 국보라는 이제 상장 회사고요. 이 상장 회사에서 2천억 규모의 KF 마스크를 미국에 수출 계약을 했다라는 이 뉴스를 좀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이것만 봤을 때 이 회사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궁금해서 한번 좀 찾아보게 됐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국보라는 회사는 이제 물류 사업을 기본적으로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제 운송 매출을 60% 전체 매출 비중의 한 60% 비중이 운송 매출에서 나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고 뭐 업계 이제 시장 점유율은 한 뭐 한진이 이제 1위고요. 예, 그리고서 뭐 한 9위 정도 되는 것 같고 작년 대비해서는 뭐 이 시장 점유율은 조금 이제 그 볼륨 정도는 이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회사 현황으로 보시면은 이제 물류 업체인데 뭐 물량이 일단 감소한다는 그런 얘기와 이제 경쟁이 아까도 봤지만 이제 9개 그런 업체 순위가 9위잖아요. 그리고 경쟁 업체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경쟁 심화가 돼서 이제 매출이 좀 둔화됐다라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신규 사업을 했는데 아까 신규 사업이 밑에 살짝 나온 게 있었거든요. 뭐 골프나 의료 쪽인데 예, 그게 영업 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좀 증가했다라고 예, 비용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그런 내용이 나오고 뭐 사채 발행 손실 등이 있어서 계속 사업은 뭐 손실이 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그리고 뭐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불황이 이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뭐 국내의 불황으로 인한 죄송합니다. 예, 물량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시장의 한 9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어떤 시장 이 업계에서 어떤 강력한 좀 뭐 해자나 힘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쟁이 심화돼서 조금 점점 어려워진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회사 이제 공시 내용에서는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은 이 국보라는 회사가 이제 마스크를 미국으로 이제 수출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업체들을 동양 이 마스크 사업 쪽에 이제 막 연락이 오는 데가 있으면은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장비를 사가지고 마스크를 이렇게 생산해서 이제 해외로 이제 납품을 하면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최근 이제 수요가 엄청 이제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비당 나오는 몇 대만 돌려도 뭐 몇 억씩 이렇게 한 달에 장비랑 뭐 몇 억을 벌 수 있고 뭐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는 지금 시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경쟁이 좀 심화가 되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국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카이바이오 예, 뭐 왼쪽에 스카이바이오 회사 대표분하고 그다음에 EDC 헬스케어라는 예, 회사 대표분하고 이 세 회사가 이 사업을 같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제 7월 23일입니다. 예, 7월 23일 날 이런 뉴스가 나왔고 예, 회사에서도 이제 공시를 내거든요. 예, 공시사항에서도 이제 국보에서 예, 계약 금액이 한 2,040억 되고 작년도 매출에 대비해서 한 228% 이상의 예, 해당되는 이제 계약이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 상대는 아까 그 세 명의 이제 함께 협력하는 세 회사 중에 하나인 이제 EDC 헬스케어라는 주식회사고요. 이제 판매 지역은 미국으로 공급을 하게 되고 KF94 마스크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세 개 회사가 있었죠. 예, 3자 간 계약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국보는 이 안에서 이제 원래 물류회사였죠. 예, 물류회사였기 때문에 물품의 이제 유통, 판매, 이제 물류를 담당하고 있고, EDC 헬스케어는 물품을 이제 미국 수출을 위해서 납품 기관의 등록 업무 등을 이제 했다 그래요. 이쪽이 이제 뭐 바이오나 헬스 쪽으로 이제 이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증이나 아마 등록 쪽을 맡아서 하는 것 같고, 이제 스카이바이오라는 회사에서는 물품을 이제 직접적으로 마스크를 제조하고, 그에 따른 가공이나 포장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23일 날에 나왔는데 실제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저한테 이제 제가 이 지인으로부터 이 뉴스를 받았던 거는 23일이거든요. 예, 23일. 근데 과거에 또 이제 그 국보에 대한 어떤 뉴스를 보시면은 이미 16일 날에 이제 국보에서 KF 마스크 사업으로 본격 진출한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고요. 예, 그래서
이 마스크 사업을 하려 그러면은 이 클린룸이 필요하거든요. 예, 먼지나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클린룸 시설이 되고 그런 방역 마스크 제조에 인허가를 받은 회사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스카이 바이오라는 아까 그 회사죠. 예, 제조를 한다는. 그래서 이 회사와 그래서 협력을 하는 거고요. 또 국보에서는 이제 KF 그 아까 구사 마스크죠. 예, 그거를 생산 설비를 하기 위해서 32대죠. 이미 32대를 이제 68억에 이제 취득했다라고 나와요. 예, 68억에 취득했다라고 나오고 이제 이 장비는 이 효광이라는 회사로부터 18억의 계약금을 주고 잔금으로 이제 50억 원 전환사채 12로 이제 발행해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효광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요즘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이 마스크 장비를 아마 요즘에 이제 납품이 아마 잘 될 것 같아서 아마 이 회사 돈도 잘 벌고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국보에서 이미 16일 날에 이제 기사가 나온 거고 이제 일주일 전에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23일 날에 이제 오더를 받은 거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16일 날에 이런 그 협력회사랑 이런 사업을 한다고 나왔을 때 내부적으로는 벌써 제가 봤을 때 아까 2천억 정도 되는 수주를 이미 어느 정도 받아놓은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미 투자를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투자를 이걸 정보를 알고 들어가는 게 어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이미 지금 이제 주가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아까 7월 16일이었죠. 예, 2020년 7월 16일 날에 이제 최초 기사가 나온 거고요. 예, 이제 장비를 이제 32대를 이제 돌려가지고 이제 마스크 사업을 하겠다는 게 나오고 이제 23일 날에 이제 오더를 받은 거죠. 예. 그리고 보시면 어떤 거냐면은 이때부터 이제 많이 오르기 시작하죠. 예, 매일같이 이제 오르고 이제 16일 날 발표 기사가 나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죠. 예, 10만 단위에서 이제 100만 단위에서 이제 1000만 단위까지 많이 늘어나서 하루 이틀 1, 2, 3, 4, 5, 6일 동안 이제 연속으로 상승을 하게 되고 23일 날에 이제 계약 공시가 나온 이후에는 또 빠지게 되거든요. 예, 지금 이제 24일 날은 또 빠진 거죠. 예, 23일 날에 큰 수주를 받았다라는 오히려 공식 뉴스에 나온 거죠. 그래서 뉴스에 보통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뉴스에 팔아라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파는 사람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요때거든요. 예, 요때 7월 16일 날 요점에서 이제 장비를 이제 매수했다, 이제 마스크 사업을 한다 그 기사가 나오고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24일 날에는 23일 날에 이날 이제 2천억에 대한 이제 수주를 계약을 했다라는 것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좀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예, 그때까지는 한 이제 2,000원, 2,050원 정도 하는 주식이 오늘 종가가 2,515원이니까 한 25% 정도 이제 주가는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여기서 뭐 투자가 괜찮은 상황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이미 기사가 이제 2번 나왔고 한 25% 주식은 이제 상승한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뭐 이 회사가 이제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매력이 좀 없거든요. 예, 그 이유는 뭐 저런 이제 마스크 사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뭐 이런 이제 수주 계약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회사의 주가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제 2천억 규모의 수주도 엄청 난 거거든요. 예. 이게 뭐 3년에 걸쳐서 이 회사들하고 지금 이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또 생산 설비는 이제 100대까지 늘린다고 하잖아요. 예. 여기 보시면 32대를 이미 취득했고 그러면은 68대를 더 매수하겠다는 건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뭐 제가 TV 방송에서도 그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고 뭐 지하철역에서도 무슨 용달차 같은 그런 뭐 트럭이나 용달차 같은 데서도 이렇게 파는 데들도 보이고요. 엄청 많이 지금 마스크가 어떻게 보면 과열 시장이 또 재지는 않을까 하나 우려해서 이렇게 또 생산 설비의 장비를 또 늘리게 되면 이후에 뭐 아직은 뭐 백신이나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쉽게 이제 종식은 안 되겠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바이오 회사들이 이 코로나 치료제와 이제 백신을 연구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들이 또 나오게 돼서 이제 뭐 1년이든 뭐 6개월이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뭐 2년이 될지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는 상황이 오면은 또 이런 투자 이런 것들이 또 불필요한 것이 되잖아요. 물론 이제 뭐 그 안에서 충분히 이제 수익을 많이 또 낼 수 있으면 뭐 투자 이런 설비를 다 뽑고 남을 수도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이제 경쟁이 좀 심화될 거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를 좀 보고 이제 투자를 하려 그러면은 이제 그 이 회사가 전환사채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주 인수권 부사채라고, 예, 위에 건 이제 10이라 그러죠. 예, 컨버터블 본드고 밑에 거는 이제 BW라고 얘기하는데, 이 물량들이 지금 이제 미상환이라고 여기 보이시죠? 예, 미상환이라고 이제 미행사나 미상환된 것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수량이 꽤 돼요. 예, 그래서 예, 금액으로 보면 151억이 이제 12로 아직 이제 부채로 지금 이제 부채 계정에 이제 12로 잡혀 있는데, 이게 이제 2020년 4월 이후죠. 예, 그러니까 지금 행사 청구 기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81기 이게 800 이제 죄송합니다. 810만 죄송합니다. 이게 금액이죠. 예. 81억, 예, 81억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이런 청구가 가능한 거고, 이제 70억에 대해서는 내년 2월 28일부터 또 행사가 가능해서 이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리고 이 BW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위에 거는 행사 기간이 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BW도 8월 달 이후부터는 2020년 8월 26일부터는 또 행사가 가능해서 보시면 이제 85억에 대한 물량들, 그러니까 총 151억하고 84억 정도에 되는 물량들이 다시 이제 주식으로 넘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수익을 나눠야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니까 뭐 좋은 건 아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좋게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전환사채 그리고 신주이수권 부사채 이런 있는 회사는 투자를 안 해요. 그냥 뭐 제가 이 회사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 그런 회사들은 이제 투자 그 종목에서 좀 거르는 편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 회사 보면 또 영업이익도 마이너스예요. 계속 예, 매출액이 있는데, 그러니까 회사가 장사를 하는데 뭐 비용을 다 빼고 영업적인 비용을 다 빼니까 수익이 없다는 거죠. 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라는 거고, 또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또 그러면서 영업 활동 흐름인데 실제 회사에 이제 꽂히는 이제 돈이죠. 회사 안에서 이제 현금이 흘러가는 게 계속적으로 이제 마이너스고 그게 이제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현금이 마르고 있다는 뜻이죠. 이거는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좀 좋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상장 주식이 4,400, 예, 59만 6,337 주식이 이제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는 거죠. 예, 상장이 됐다는 거고, 아까 얘기한 그 이제 전환사채 12 물량하고 예, 신주 이수권 부사채 이제 BW 물량이 이제 이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예, 한 940, 뭐 그다음 이제 한 700 정도. 그래서 이게 나중에 다 이제 그 주식으로 다시 넘어온다고 하게 되면은 총 이제 예상 이제 주식이죠. 예, 총 예상 주식은 이제 지금 현재 4,400 정도의 주식이 아니라 6,100 8만 6,182만 868주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주식 숫자가 현재 이제 유통되어 있는 주식에 대비해서 37%가 이제 증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주식 숫자가 37%가 늘어났다는 거는 이제 희석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모든 이런 회사의 밸류나 뭐 이익이나 이런 것을 37%만큼 이제 더 희석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줄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37% 정도의 이익 성장률을 가져와도 지금 이제 유통 주식으로 넘어올 게 37%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개인 주주들이 가져갈 수 있는 한 주당 이제 수익은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37%의 매출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37%의 이익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해서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10이나 이렇게 BW 있는 주식은 굳이 이제 투자를 안 하고요. 저게 이제 넘어올 때마다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 주주들이 자꾸 이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저런 것 때문에 자꾸 이제 희석되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실망 물량이라 그럴까, 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런 걸 안 좋아하고요. 예. 또 이제 재무제표에 이제 자산하고 이제 부채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유동부채는 이제 저거죠. 이제 사업 기간 아니니까 뭐 1년 안에 보통 이제 갚아야 될 돈이죠. 예, 부채가 한 867억이거든요. 예, 867억인데 유동 자산을 보시면은 뭐 872억이어서 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지만, 여기 제가 이제 파란 걸로 했는데 이제 재고 자산이 그 중에 한 487억이거든요. 예, 487억은 아직 이제 창고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 지금 회사 창고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팔리고 이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년 안에 만약 1년을 넘어가게 재고자산 이제 그 회전 비율을 또 이따 한번 볼 텐데, 그게 이제 늦는 회사라 그러면은 이게 안 팔린다는 거거든요. 안 팔리고 이제 돈을 매출 채권에서 가져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유동 자산으로 보기가 좀 힘들 수도 있는 거죠. 1년 안에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뭐 재고 자산 중에 어떤 회사들은 또 이제 뭐 돈 띄어먹는 회사들도 있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보통 이제 그 배드 대비라 그러죠. 예. 그 이제 못 받는 이제 장기 이제 매출 채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악성 매출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예, 그런 일들 발생하기 때문에 이 오히려 그냥 빨간색만 보시면은 이게 한 더하면 한 22억, 예, 225억 정도 되려나요? 230억 정도 될까?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230억 정도니까 1년 안에 어떻게 보면 진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건 23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유동 부채는 이제 867억이니까 회사가 연말 되면 자금이 부족해지겠죠. 예, 자금이 부족해질 거고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뜨게 되고, 이러면 이제 회사가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예, 돈을 못 버니까 뭐 영업 현금 흐름도 안 좋을 수가 있고, 회사에 돈이 없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CB나 BW 이런 걸 발행을 하겠죠. 예, 부채, 사채 같은 걸 발행을 해가지고 돈이 없으면 사채를 발행을 할 거고, 또 이 회사가 보시면은 여기에는 지금 체크를 안 해봤는데 이제 유상증자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예, 물론 이제 제3자 배정이라서 좀 그렇게 아주 안 좋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증자가 계속 나온다, 유상 증자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런 채권들이 계속 필요한 회사가 되고, 또 이런 상황이면 연말에 또 이제 돈을 못 번다 그러면 또 다시 이제 그런 사채를 발행을 할 수 있는 게 커지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파란색으로 했던 이 재고자산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은 2020년 이제 1분기에 재고자산이 2019년 연말보다 늘어나게 되죠. 이제 한 53억 정도 늘어난 거죠. 예. 487억이니까 434억에서 한 53억 정도 늘어났게 됐고, 근데 제가 좀 특이하게 본 점이 이제 2018년도죠. 예, 2018년도에 재고자산을 이제 연말 재고자산을 보면은 재고자산이 3억밖에 안 돼요. 예, 3억이니까 갑자기 2018년도에서 19년도로 넘어가면서 재고자산이 거의 이게 100배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예, 왜냐면 3억을 했던 게 430억이 된 거니까 뭐 120배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재고가 많이 쌓이는 거거든요, 이 회사에. 그래서 좀 그걸 한번 확인해 봤더니, 아까 사업을 두 가지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류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신규 사업은 뭐 골프류나 그런 걸 한다 그랬죠. 근데 보시면은 물류 사업 쪽에, 이게 이제 2018년이고요. 65기가 2018년, 66기가 2019년, 67기가 이제 2020년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렇게 재고자산이 줄어들게 되죠. 예, 재고자산 회전이 좀 된다는 건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돼요. 예, 신규 사업에서 이 골프나 의류 쪽의 물건들이 보시면은, 예, 여기 다 이 쌓여있는 물건들이 이거거든요. 이 재고자산 거의 한마디로 이게 안 팔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뭐 이게 사업이 제가 보니까 2019년도 이제 3분기죠. 예. 3분기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 신규 사업을. 그러니까 작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업이 아직 뭐 이제 지금 이제 9개월 차 되겠죠. 그럼 올해 3월까지 끝났다 그러면 뭐 시간이 더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물건이 팔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창고에 지금 쌓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뭐 선 오더를 받았는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지금 이제 그 재고 자산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재고 자산에 이제 자산 대비 재고 자산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가 했는데, 과거에 신규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는 물건이 잘 팔리고 그랬기 때문에 창고에 거의 물건이 쌓일 일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뭐 1%도 안 되죠. 근데 이 신규 사업을 하고 나서는 전체 이제 자산 대비해서 32%가 이제 창고에 지금 물건으로 쌓여 있는 거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올해 이제 1분기 끝났을 때는 이제 36%까지 이제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재고 자산 회전율인데요. 이게 이 재고가 그럼 1년에 과연 몇 번이나 이게 판매가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고자산 회전율은 많이 될수록 제품이 잘 나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물류 사업만 있었을 때죠. 예, 2018년도에는 224.9회라서 굉장히 빠른 회전율을 보이다가, 이제 신규 사업을 하면서 물건이 이제 확실히 이제 안 팔리고 계속
창고에 쌓여가는 것 같아요. 이제 작년도에 3.3회에서 올해는 이제 1.4회밖에 안 팔리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게 이렇게 지금 재고가 안 팔리고 있으니까 이런 재고를 이게 바로 이제 487억이 안 팔린다는 거죠. 이 안 팔리는 재고가 이 유동 자산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해야 된다,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좀 빼고 생각을 하려 그러면은 이제 연말엔 분명히 이 회사는 이제 867억을 갚기 위해서 지금 이 빨간색만 나와 있는 요걸만 봤을 때는 거의 지금 한 23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돈이 더 필요할 거예요. 예. 그래서 또다시 부채나 이런 거를 또 이제 한다는 그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어서 뭐 그게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제 주가 하락의 또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마이너스 뜨는 회사는 이제 아예 그냥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제 이제 원칙으로 삼아는데, 정말 이 회사를 잘 알고 이제 이쪽에 이제 업황이나 뭐 이런 것에서 이 회사가 어떤 해자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라면 뭐 투자를 하는데, 저는 이제 국보라는 회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지표만 봤을 때는 좀 위험성이 좀 있어 보여서 이제 투자를 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신규 지금 마스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또 이게 또 잘 돼서 또 회사가 또 어떤 그런 뭐 수익을 잘 내고 그런다 그러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신규 사업이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최초로 이제 7월 달에 이제 처음 오더 받은 거기 때문에 이제 올해 한 1분기 올해 말까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분기별로 이렇게 매출 나오는 게 좀 보고, 이 마스크 쪽은 과연 영업 이익률은 좀 괜찮은지, 뭐 판매되는데 또 수익이 많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좀 뭐 잘 아시는 분들은 뭐 투자해도 되는데, 뭐 저런 뉴스가 떴으니까 또 저런 뉴스가 또 뜬다고 저런 어떤 뭐 미국이나 또 해외 어떤 큰 수주를 또 받았다 그러면 아마 또 이제 주가는 또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사 내부적인 뭐 지표나 지금 현황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죠. 예, 이 의류 아까 얘기했던 이 지금 신규 사업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회사는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나간다 그러면은 물류 사업은 참 잘했었는데 이제 신규 사업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 다각화를 한 건데, 신규 사업을 한 건데 이게 좀 잘 안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또 아까 그 세 가지 회사가 있었죠. 예, 그 보시면은 그 EDC 헬스케어라고 이제 미국 쪽에 그 인증 쪽을 받는 그 회사가 있었는데, 이제 이 회사도 비상장 회사예요. 예, 그래서 이 비상장 회사인데, 이 회사에 대신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48.9% 지분을 가진 회사가 이제 EDGC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예, 여기는 이제 상장회사고요. 그래서 EDGC라는 회사가 보시면은 솔덴트라는 이제 진단키트 회사도 또 가지고 있고, 지금 아까 위에 얘기한 그 EDC 헬스케어라서 뭐 진단 치약이나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 쪽은 이제 이쪽에서 이제 매출을 또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국보보다는 뭐 이 회사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오히려 이거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뭐 요즘 이제 진단 키트 관련해서는 회사들이 너무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저런 그런 우려점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기본적으로 이 EDC도 매출이 그렇게 지금 영업이익이 플러스 되는 회사는 아니고 지금 손실 구간에 있는 회사라서 예, 좀 위험성 있는 회사입니다. 예. 오늘 그래서 아시는 분이 갑자기 그 뉴스를 좀 보내와가지고, 예. 그래서 확실히 마스크 쪽이 요즘 핫하긴 한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좀 많은 업체들이 좀 들어와서 지금 이제 마스크를 생산하는 이제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수익도 많이 좀 되고 뭐 만드는 대로 다 팔린다고 하니까요. 예, 그래서 좀 좋을 것 같은데, 뭐 이 국보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국보는 뭐 계속 신규 이 사업의 비중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면 뭐 회사가 정말 저쪽으로 해가지고 좀 턴어라운드 되는 뭐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좀 잘 되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위에서 얘기한 이 기사는 굉장히 좋은데 이런 수주를 받았다는데, 이 회사 자체가 현재 현황이 안 좋기 때문에 어떤 좀 안정적이고 좋은 회사에서 이런 그 뉴스를 가지고 공급 계약이나 이런 걸 체결했다 그러면 뭐 망설임 없이 투자를 하겠지만, 현재 상황이 뭐 이렇게 예,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예, 그래서 지금 주가도 한 25% 상승을 했고, 그래서 좀 투자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예, 갖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예, 영상을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